그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노멀라이제이션 정교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는 이 데이터 모델링 수업을 하면서 가장 이 강조하고 이 중요하게 다루는 이 영역이 사실 정교화입니다. 왜 그러냐면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거를 뭐 탑다운 방법이 있다, 바텀업 방법이 있다 이런 이 방법을 써가면서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데이터베이스를 그려낸다는 게 무척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교화 과정을 이해하게 되면 해당 업무에 경험이 없더라도 익스페리언스가 없더라도 그 규칙을 지켜서 ERD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본 이 정교화 과정은 이 책에 있는 DAP 책에 있는 이 내용을 포함해서 제가 제 자료에 있는 내용을 한 두 가지 정도 샘플을 하나 더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거 끝나고 바로 요 8절 넘어가기 전에 강의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발표 자료들은 계속 얘기하지만 carpet.down.net/rising uppercase db 안에 가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잘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10년 전부터 만들었던 자료인데 작년 재작년에 새로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DAP 시험 과정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데이터 모델링 영역입니다. 그것도 이제 실제 뒤에 가서 이제 실습을 한번 2개 정도 할 생각입니다. 사실 이 피지컬 모델링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2개의 사례 정도로 할까 생각 중인데, 그 정도면 여러분들이 60점 정도 맞는 데에는 뭐 한 개 정도, 뭐 한두 개 정도 실수로 틀려서 한 50점 이상은 맞지 않겠나. 그럼 나머지 부분에서 뭐 조금 리커버 하면 충분히 DAP는 붙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어쨌든 정규화에 대해서 지금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규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정규화는 entity, relation이죠. 에서 데이터의 입력, 수정, 삭제, 연산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이상현상을 제거하여, 참 이게 이상현상 때문에 정규한다 이런 의미는 아닌데 어쨌든 논리 데이터 모델링의 목적인 이건 맞습니다. 정확성, 일관성, 단순성, 비중복성, 안정성을 만족시키는 최적의 데이터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뭐 제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요건 없습니다. 제 책에는 할 때 발생하는 이상현상을 제거하여 요 부분은 없고 나머지는 제 책하고 똑같습니다. 문맥까지 똑같습니다. 요 정확성, 일관성, 단순성, 비중복성, 안정성 이 순서까지 똑같습니다. Anyway, 제가 내 책을 베꼈다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해 가지고선 보다 더 많은 내용을 공부하게 되면 진짜 좋은 데이터 모델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이걸 뭐 내 책을 베꼈으니까 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그 정도의 내용인데 그 내용의 일부분들만 여기에 갖다 놨기 때문에 이해하시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갖고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의 엔터티에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계를 했는데 엔티티 하나에다 모든 어트리뷰트를 다 집어넣으면, 제가 앞에 부분에서 스키마 설명할 때 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에다 다 때려 넣든가 아니면 원하는 엔티티 하나씩 다 만들어 주든가, 이렇게 되면 중복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의 엔티티에다 다 때려 넣는다 그래갖고 하나의 엔티티가 뭐 5만 바이트, 10만 바이트 이렇게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의 엔티티에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사실 이렇게 설계하는 사람은 없죠. 관련 있는 속성들로만 엔티티를 구성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연관되어 있는 거, 관련 있는 것들, 애피니티가 높은 속성들, 그 다음에 친화력, 데이터 이상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기법이 정규화이다. 맞습니다. 이거는 정규화를 하게 되면 데이터 애노말리가 발생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든다라는 얘기죠. 정규화는 이상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엔티티를 관련이 있는 속성들로만 구성하기 위해서 분해하는 과정이다. 즉 분해하는 과정이다 그랬어요. 디컴포지션, 이제 잘라 나간다. 하나가 큰 게 있는 거를 여러 개로
세퍼레이션 시킨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여기 또 한 번 써요. 정교화를 통해서 정확성, 일관성, 단순성을 해서 엔티티를 정의할 수 있는 것이다.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중요한 정교화에 대해서 데니스 이 샤샤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데이터베이스 튜닝 학자입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교수님인데 튜닝,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보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개론이라는 거 일반적인 이론이 있겠고 데이터베이스 설계, 모델링이 붙어 있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죠. 아무리 잘 만든 데이터베이스도 결국에 데이터가 쌓이게 되고 잘못된 구조에 의해서 결국에는 퍼포먼스가 가면 갈수록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그때 어떻게 하면 메모리 효율을 높여서 데이터베이스가 예전 수준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도출해내고 고쳐나가는 과정을 튜닝이라고 하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튜닝, 데이터 튜닝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관련돼서 이론을 정립하신 분이 데니스 이샤샤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설계 가이드라인, 디자인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설계 지침은 정규화 규칙, 정규화 룰을 준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실제 이 사람 책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분 책을 번역해서 출판도 했기 때문에 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기절에 내가 이제 그냥 그러니까 필이 온 거죠, 사실. 두 번째, 우리 정보공학의 창시자인 제임스 마틴이 뭐라 그랬냐면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것은 업무 영역 분석, 그러니까 비즈니스 에리어 있죠? 그 단계에서 데이터와 관련된 ERD, 개체 관계도를 뭐를 통해서 정규화 과정을 통해서 도식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분도, 제임스 마틴도 정규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고, 물론 많습니다. 이 정리하는 다큐멘터리에 보면 정규화에 대해서 너무 많은 학자들이 한마디씩 다 했어요. 그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되어서 힘 좀 쓰는 사람들은 한마디, 저 같은 사람도 한마디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했겠습니까? 그 말 중에서 저한테 필요가 닿는 이 두 가지는 이거였습니다. 좀 이따 핑켄스타인, 스타인의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분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분의 시어리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이 정규화라는 것은 EF 코드가 만든 겁니다. EF 코드가 누구라 그랬죠? 데이터베이스 RDBMS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논리 이론을 완벽하게 정립하신 분이 EF 코드라 그랬습니다. 그분이 만들 때 그래? 그렇다 그러면 그게 이렇게 설계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 정규화 과정을 한번 해봐. 3차 정규화까지. 그러면 쉽게 니네가 뭘 할 수 있어? 설계할 수 있어. 하고선 1차, 2차, 3차 정규화까지를 EF 코드가 theoryical하게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을 뒤에 사람들이 네가 해야 되니까 조금 이상한 게 생기는데 그게 뭐야? 에너말리인데 그러고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보세요. 여기 보면 정규형은 제1정규에서 제5정규형과 있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보이스 코드 노멀 폼이라는 게 있대요. 보이스 코드. 요 코드가 있잖아요. 요 코드가 EF 코드의 코드예요. 보이스는 누구야? 코드의 제자야. 근데 이 사람 티어리를 갖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교수님, 코드님, 내가 해보니까 당신이 해야 되니까 에너말리가 발생하는데요. 그러면서 노멀 폼. 이때 에너말리라는 거를 발견을 하기 시작하죠. 해라는 대로 했는데 입력, 수정, 삭제에 이상현상이 발생되니까 그러니까 코드가 맞다. 네 말이 맞으니까 그 이론을 이 이상현상이 발생되는 부분들을 뽑아내서 데이터화 시키는 것을 보이스 코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보이스 컷이라 하는데, 보이스 코드입니다. EF 코드. 보이스 코드 노멀 폼, BCNF라고 이제 명명을 붙이게 되죠. 그래서 보면 정규화의 기본적인 시어리는 EF 코드로부터 나와서 5차 정규형에서 그 중간에, 그러니까 에너말리를 없애주기 위한 보이스 컷 노멀 폼이라는 게 나타났다라는 게 정규화의 정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책에서는 논리 모델을 구축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제3 정규형까지만 하면 설계가 대충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까지 설명할게요. 이렇게 하고 말죠. 자, 정규화의 장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중복값이 줄어든다. 왜? 중복을 최소로 해서 설계하는 게 정규화의 목적이니까 궁극적으로
중복되는 데이터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 정교화의 최대 성과는 뭐다? 중복을 줄이는 것이다. 사실 이 장점이 모든 장점이 이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널값이 줄어든다. 중복값이 줄어드니까 널값도 줄어들겠죠. 어쨌든 간에 널을 사용할 수 있는 확률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정교화라면 복잡한 코드 데이터의 모델을 보완할 필요가 없다. 즉 코드 같은 걸 뽑아내기 때문에 애초에 설계해버리죠. 무결성을 완전히 지켜주는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요구사항이 발견했을 때 확장성이 좋다. 쉽게 고칠 수 있다. 그 다음에 업무 규칙의 정밀한 포착을 보증한다. 업무 규칙, 그러니까 비즈니스 룰을 정확하게 파악해낼 수 있다라는 정교화를 하게 되면 왜? 이거 해서 두 개 곱해서 여기 들어가면 되겠네. 이런 것들이 눈에 다 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데이터 구조의 안정성을 최대로 한다. 좋대요. 이걸 하게 되면 데이터 구조가 안정한데 저 같으면 제 책을 보세요. 제 책을 보면 이게 1번에가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 구조의 안정성을 최대화해서 성능을 좋게 해준다가 나는 정교화 장점에 1번으로 썼고 중복값을 없앤다가 2번이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됐는데 어쨌든 anyway 이런 내용들이 정교화의 장점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정교화는 오리지널 데이터, 비정교화가 이제 여기 있거든요. 정교화되지 않은 데이터가 있어요. 오리지널 데이터라고 하죠. 오리지널 어트리뷰트만 들어있는 이러한 오리지널 데이터가 있는데 거기에 제1차 정교화, 제2차 정교화, 제3차 정교화, 제4차 정교화, 제5차 정교화 있어요. 그래서 보이스칸 노멀 폼이 여기에 있어요. 에노말리 데이터 여기 있잖아. 데이터 이상 현상 방지를 위해서 요때 이제 발견이 된 거거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중복을 제거하는 거, 디스팅트 이거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이 책에는 없지만 제 자료에서 본질적 의미를 명확하게 한다. 쏘리 이걸 하나 안 했네. 했구나.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정교화 과정은 이러한 과정으로 돼서 차례대로 가는 겁니다. 1정교화의 결과를 갖고 2차 끝나면 3 끝나면 4 끝나면 5 이런 식으로 간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분이 이 책을 쓰신 분이 구매 주문서라는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하고 거의 90% 이상 똑같은 예제를 내가 만들어 놨습니다. 20년 전에 그때 제 자료는 구매 발주서로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용어를 조금 바꿔서 이렇게 써놨는데 꼭 한번 그 자료를 읽어보세요.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구매 주문서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이게 주문서에 주문서 항목을 보니까 그 안에 구매 주문 번호 이거 뭐 벌써 샵을 다뤘네. 프라이머리 키를 왜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왜? 맨 처음에 볼 때는 어느 게 키가 될지 모르는데 어쨌든 어트리뷰트를 다 정리합니다. 이렇게 하나도 빼지 않고 3번 나오면 3번 4번 나오면 4번까지도 정리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맨 처음에 할 때. 그래서 요걸 뭐라 하냐면 오리지널 데이터, 오리지널 어트리뷰트 셋이라고 하죠. 그게 하나의 엔티티라고 가정을 해 우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다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이렇게 쌓이게 될 것이라는 거지. 주문번호, 주문일자, 납품 회사 코드 어딨어? 여기 납품회사 코드가 여기 있고 납품일자가 있는데 거꾸로 돼 있는데 어쨌든 납품회사 코드가 있고 납품회사 명은 없네. 여기 있네. 그 다음에 주문 총액 어쨌든 요 필드하고 얘랑 좀 다른데 요 필드대로 칼럼 요걸 다 이렇게 칸을 채운다는 얘기입니다. 상품 내에 대해서 상품 1, 2, 3 3개 주문했으면 요 앞부분은 3개가 똑같을 거 아닙니까? 왜? 마스터니까. 여기에서 나온 상품이 3가지라는 얘기지 주문이 3개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중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오리지널 데이터가 있다라는 얘기죠. 여기에서 데이터 값이 중복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나타난다 이거죠. 정교화가 안 된 데이터 구조는 중복 데이터 구조 입력 수정 삭제 애너말리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정확성과 일관성을 보장하지 못해서 데이터에 저장되는 데이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뭐를 설명하냐면 그러니까 insert anomaly, update anomaly, deletion anomaly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쭉 읽어보면서 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들으면 책 쓴 분이 들으면 기분이 조금 나쁠지 모르는데 내가 원하는 이
수준의 애노말리를 설명을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Anyway, 어쨌든 어떤 특정 데이터를 입력하려고 할 때 불필요하게 원하지 않는 데이터도 함께 입력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 설계되어 있으면 내가 지금 주문을 하는데 납품 회사를 모를 수도 있지 않느냐. 모를 수도 있지 않고 납품 회사에 대해서 회사 코드는 알 수 있을지 모르는데 납품 회사 명은 모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알지 못하는 데이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고객 승인되어 경우가 대다수다. 이런 경우에 납품 회사를 등록하려고 하는데 납품 회사 엔티티가 없는 관계로 반드시 구매 주문을 입력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입력을 해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구매 주문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새로운 납품 회사를 등록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그때 데이터를 발생해야 되는데 뭐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입력 애노말리라는 게 사실은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이게 뭐라는 거야? S09001이라고 이 납품 회사가 있는 모양이 그게 S전자래요. 근데 실제 이거를 코드하는 거 여기다 데이터를 집어넣는다고 칠게요. S09001을 집어넣으면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T전자라고 쓸 수도 있어요. 데이터가. 그러면 코드는 이건데 뭐예요? 입력 회사명이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중복을 허용하는 이런 설계를 하게 되면 뭐가 된다는 거야? 이러한 입력 그러니까 애노말리, 인설트 애노말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애노말리라는 게. 그래놓고 난 다음에 발생하기 전까지 새로운 문제가 생긴다. 엔티티를 생성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왜? 일관되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업데이트 애노말리는 뭐냐? 업데이트 애노말리는 일부 속성값을 수정함에 있어서 원하지 않는 정보도 이상현상, 고쳐지는 이상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즉, 똑같이 고쳐져야 된다. 이거죠. 여기서 얘는 좀 잘 들었는데, 실제로 요것만이 이제, 업데이트 애노말리는 아닙니다. 데이터 회사가 S09001이라는, 회사명을 바꾼다라고 하면, S전자인데 T전자라고 할게요. S9 모든 회사명을 바꿔야 한다. 다시 말해서 S9 안에서 S전자인데 T전자로 바꾼다면 이것도 바꾸고 이것도 바꾸고 이것도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 나가서 엔티티와 코드화로 돼 있다면 한 군데만 고치면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는 겁니다. 애노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수백 수천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데이터가 될지도 모른다. 구매 주문 데이터의 납품 회사에 회사명을 다 수정해야 되는데 일부만 수정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특정 시점에 일정 시점에 동일하지 않게 되니까 업데이트가 이상현상이 발생되지 않느냐 이런 걸 업데이트 애노말리라고 합니다. 또 이런 것도 업데이트 애노말리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했는데 여기도 S에 09001이라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얘는 어디라는 거예요? 이게 얘는 2000년도에 발주했고 이거는 2001년도에 했다고 칠게요. 그런데 2001년도에 이 발주된 것서부터만 T전자로 바꾸고 싶은 경우예요. 그렇죠? 그럼 똑같은 이거일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고 얘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새로운 거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의 시점에 대해서 그러면 주문 일자를 보고 난 다음에 애노말리를 저거 업데이트 셋을 치겠죠. 여러분들이 쿼리를 날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뭐냐 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날짜로 돼서 두 개를 조인해 가지고선 두 개를 찾아 가지고선 업데이트 쳤다라고 칠게요. 엔드를 걸어서. 그런데 일반 냉장고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지점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지점이. 예를 들어서 일반 냉장고는 여태까지 요거는 뭐 어디야 여기 뭐라 그래 가양 지점에서 왔는데 여기도 보면 일반 냉장고가 있을 거예요. 뭐 김치 냉장고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일반 냉장고 여기 있네 참. 여기도 가양 지점으로서 갖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회사 납품처에다. 그런데 가양 지점에서 납품한 납품회사 코드는 뭐로 바꿔라?
납품회사 코드 S001을 뭐로 T전자로 바꿔라 그랬어요. 그럼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점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일반 냉장고가 가양 지점에서만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양 지점만 바꾸면 좋은데 이거를 뭐 분당 지점으로 바꾸겠다 이거지. 요거만 이렇게 그래 놓고 나면 얘랑 S전자랑 얘랑 안 맞아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왜? T전자에서는 가양 지점 자체가 없어. 분당 지점 자체가 없어. 그래도 데이터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왜? 컬렉션 시킬 방법이 없으니까 이게 마스터 데이터니까 분당 지점 자체가 없어. 그래도 분당이라고 바꾸라는 바꾸는 거야. 얘도 분당으로 바뀌었어. 바뀌면 업데이트가 된 거로 알지. 근데 실제는 이 S전자에는 분당 지점 자체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것도 업데이트의 애노말리다. 데이터 값만 고친 거지 실제 우리가 쓰는 데이터하고 맞지가 않는다. 그것도 일종의 업데이트 애노말리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딜리션 애노말리는 뭐냐면 원하지 않는 삭제가 발생되는 거죠. 일부 정보가 삭제함에 따라서 정보까지도 연쇄 트리거링, 여기 연쇄를 트리거링이라 하는데 원래는 연쇄는 캐스케이드입니다. 캐스케이드 삭제되는 현상을 발생할 수 있다. 만일 어떤 납품 고객에게 특정 제품을 한번 주문한 경우 삭제하게 되면 고객도 삭제된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 보면 이게 고객이었다고 쳐봐요. 근데 이 라인을 지우게 되면 이 고객과 관련된 것은 다 날아가지 않느냐. 그런데 고객 엔티티를 뽑아놨다면 이거에 대한 주문은 날아갔을지 모르지만 고객의 데이터는 남아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상품을 삭제하게 되면 고객도 삭제된다. 고객이 삭제되면 상품도 삭제되어 정보를 잃게 된다. 즉 모든 게 다 날아간다. 그 주문에 대해서. 주문. 이 번호가 스마트 TV를 등록을 취소한다라고 했을 때 자연히 주문번호, 로우, 스마트 TV만 삭제해야 되는데 전체가 날아가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같이 날아가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딜리션 애노말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즉 원하지 않는 데이터까지도 날아갈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규화는 제1정규형에서부터 5정규형까지 보이스칸 노멀 폼 포함해서 있다 그랬습니다. 제1정규형, 그 다음에 제2정규형, 제3정규형만 이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정규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게.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이제 제 예제로 다 보여드리겠지만 함수적 청솔, functional dependency라는 걸 이해 못하고는 정규화를 할 수가 없어요. 1차 정규화에서는 functional dependency 몰라도 돼요. 2, 3, 4차 정규화 다 functional dependency입니다. 보세요. record R. 어떤 레코드가 하나 있어요. 데이터가 한 건에 있는데 존재하는 데이터 항목들 중에서 이 항목들이 많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 B가 있어요. 여기가 B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A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A를 알게 되면 B가 자동으로 알 수 있는 거죠. 4번을 알게 되면 성명을 알 수 있다. 그쵸? 이렇게. 성명을 알면 4번을 알 수 있다.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functional dependency거든요. 다시 말해서 A의 함수적 종속된다는 말은 속성 A를 이용해서 속성 B를 식별할 수 있다는 의미를 우리는 뭐라 그래? functional dependency입니다. 이 얘기도 이 functional dependency라는 요 용어도 누가 만들었어? 이것도 EF 코드가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 번호를 알면 제품명을 알 수 있다. 학번을 알면 성명, 학생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 수 있다면 뭐라고 한다? 학번에 대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뭐에 있다? 함수적 종속 관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지. functional dependency 관계에 있다. 이런 얘기지. 이때 뭐 determinant, 이런 식으로 다 해서 누가 결정지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까지 뭐 이 책에서도 설명 안 하는데 나중에 제가 제 책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규화의 수학적 표현을 여기서는 3차 정규화까지 되게 복잡하게 했는데 저는 간단해요. 1차 정규화, eliminating, 제거해라. eliminating repeating groups. 2차 정규화, eliminating non-fully dependency. 어디에? whole primary key. 이것밖에 없어요. 3차 정규화 뭐야? eliminating transitive dependency. 다음 4차 정규화, 5차 정규화는 여기서 예제가 안 나오니까 4차 정규화 뭐예요? eliminating multi-valid dependency. 다가 종속을 없애라. 5차 정규화 어떻게 해라? 결합 종속을 즉석하라. eliminate concatenate dependency. concatenate라는 건 뭐예요? 두 개,
세 개를 묶어서 키로 만들었을 때 특정 하나에만 종속되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게 정규화 답니다. 사실 5개. 그래서 꼭 한번 제 자료를 봐주십사 하는 거죠. 제1차 정규화 모든 속성은 반드시 애토믹 밸류 하나만 가져야 된다. 맞죠? 반복 형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반복 형태가 있어도 되죠. 있는데 그러면 1차 정규화가 안 됐다. 안 됐다는 얘기는 뭐다? 그러면 중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각 속성의 모든 값은 동일 형식이 된다. 맞죠? 도메인이니까 같은 도메인이니까 각 속성은 유일한 이름을 가져야 된다. 이건 뭐 아까 속성 규칙에서 나온 거니까 그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모든 행동은 서로 간에 식별 가능한다. 이건 프라이머리가 있으니까 당연한 얘기고 이게 어쨌든 간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모든 속성은 반드시 하나의 값을 가져야 한다. 즉 다시 말해서 반복 형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게 뭐야? 똑같은 얘기잖아. Eliminating repeating groups. 똑같은 얘기죠. 이게 1차 정규화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그리고 이분은 이 책을 쓰신 분은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이 Relational Model Theory에서는 뭐 제1정규형을 이렇게 정의했고 CJ 데이트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핑켈스타인은 이런 방법으로 여기 핑켈스타인이 이렇게 썼어요. 반복 그룹 속성을 어트리뷰트를 식별하여 새로운 엔티티로 옮긴다 이랬는데 요 이론 자체가 EF 코드의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뭐 여러 논리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뭐 책에서는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제 여러 사람이 많이 썼으니까 나도 하나 썼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그럼 정규화 작업이라는 건 뭐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문일자, 납품일자, 반복된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얘기예요. 여기서 보면, 이 예제 갖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제. 1번 갖고 보면, 상품 코드, 상품명, 수량, 단가 얘네들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 얘기죠. 구매 주문이라는 게 있었고 여기에서 쭉 나오는 거죠. 그럼 한 번, 두 번, 세 번 나왔어요. 주문 상품이 아까 3번 나왔죠. 저 앞에 예제에서 3번, 4번 이렇게 박스테이 그려놓고 찍찍찍찍 4줄 거 있었잖아. 이게 반복이잖아. 그 반복된 애들만 이렇게 잘라내자. 잘라내는데 뭐로 가자? 서브 타입으로 가자. 정보공학 방법으로 설명할게요. 서브 타입으로 가자. 저는 이걸 보면서 또 이게 구매 주문이잖아요. 그럼 이게 주문이라는 얘기죠. 이게 구매 주문이라는 얘기지. 근데 구매 주문이 이쪽으로 가서는 주문이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주문 번호 했는데 제가 모든 어트리뷰트는 데이터베이스 전체 내에서 모델 전체 내에서 유일하게 썼으면 좋겠다. 뭐 포린키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저걸 주문 번호를 구매 주문 번호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게 네이밍 규칙에 의해서 고객 번호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보세요. 주문 일자가 여기 있잖아요. 고객은 어디 있었어요? 이게 고객. 여기 없잖아.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이걸 만들 때 그 양식에 있는 걸 다 쓰지 않고 실제로 여기 1차 정규할 때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혼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즉 다시 말해서 주문 번호에 따라서 상품명 요거는 계속 반복이 됐었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아까 여기 아까 양식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됐었잖아. 이렇게 돼 있는 거에서 이 밑에 이렇게 돼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해서 여기 이게 반복됐었다 이거지. 그 부분이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죠. 이 부분들이 요 안에 다 들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보면 여기서 사실 고려해 볼 게 많아요. 여기서 여기 주문 금액은 요거와 요거의 추출 속성이 되는 거죠. 델리버드 어트리뷰트가 되는 거고 주문 총액은 뭐예요? 이 주문 금액의 합. 그 주문 번호로 오더 바이 그룹 바이 해버리면 뭐가 되죠? 주문 총액이 되니까 요것도 여기다 더해지니까 이것도 뭐야? 델리버드 어트리뷰트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 안에 뭐 녹아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1차 정규화라고 합니다. 하나 꼭 기억하세요. 뭘 기억해? 뭐다? 슈퍼 타입 쪽에서 원래 오리지널 테이블에서 주문 테이블에서 이것도 주문이야. 이렇게 말하면 주문 테이블에서 근데 이 책이 구매 주문서인가 그랬으니까 구매 주문이 맞겠네요. 구매 주문 상품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어쨌든 간에 오리지널 테이블에서 반복되는 속성을 빠져나가는데 뭐로 빠져나간다는 거야? 서브 타입으로 빠져나간다. 서브 타입으로 빠져나가는 건 뭐라는 거야?
주문 번호를 가지고 나가는 거죠. 프라이머리 키를 갖고 나가서 포린 키로 존재하는데 서브 타입으로 간다. 이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다 이런 얘기죠. 다음에 실제로 만들면 이렇게 된다. 이거 주문하고 주문 상품을 만들게 되면 아까 이거 하나에서 쭉 다 있던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냈다라는 얘기죠. 이게 두 개 테이블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아까 그 분리된다. 그러니까 디스트리뷰트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거죠. 제2차 정규형은 식별자가 아닌 모든 속성은 식별자 전체 속성에 완전 종속되어야 된다. 완전 기능 종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완전 종속이라고 그랬네요. 그리고 또 PK가 아닌 주키에 종속되어야 하는 뭐 만족시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2차 정규형에 대해서 아까처럼 관계형 모델, CJ 데이터, 플랭크스타인, 그 다음에 논리 데이터 모델링에서 2차 정규화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게 맞아요. Eliminating Non-Fluid Dependency. 어디에? Whole Primary Key. 이것만 기억하면 되죠. 한번 보세요. 여기 볼게요. 아까 만든 게 뭐예요? 우리가 1차 정규화를 보고 할게요. 1차 정규화. 이거 만들었잖아. 어? 그러면 주문 번호 얘는 이 키가 이거 프라이머리 키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 종속되기 때문에 이건 2차 정규화 없어. 진짜야. 왜? Non-Fluid Dependency인데 그러니까 whole primary key라 해서 프라이머리 키 전체에 대해서 그럼 프라이머리 키 전체라는 건 요거죠. 요거 두 개잖아. 그러면 상품명 있잖아. 한번 볼게요. 주문 번호를 알면 상품명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문 수량 몰라. 번호 알아갖고 1, 2, 3, 4 알아갖고는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 상품 코드를 알면 상품명을 알 수 있을까? 있어요, 이거는. 그쵸? 그러면 상품 코드에 주문 수량 몰라. 주문 단가를 표준 단가를 쓰면 알 것이고 그때 적용 단가를 쓰면 모를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해서 상품명은 확실하잖아. 이때 뭐라 하는가? 상품 코드에 대해서 상품명 단가는 뭐에 있다? 함수적 종속관계에 있다. 그렇다면 이놈을 데이터로 만들자. 이게 2차 정규화다 이거지. 왜? 홀 프라이머리 키 전체 키에 종속된 게 아니라 일부에 종속됐잖아. 걔네들을 빼내자. 이게 2차 정규화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2차 정규화를 빼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상품 코드 여기 단가를 이제 저 상품 코드에 종속된다라고 뽑아낸 거네. 그래 놓고 여기는 주문 단가라고 쓰는 거예요. 사실 이게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설계를 해줘요. 왜 그러냐면 이 상품의 그때 단가는 이렇게 되는데 그때 주문할 때의 단가는 어떻게 했다는 걸 요걸 히스토리컬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관리해 주는 게 사실은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 분들은 야 단가 여기 있는데 여기 왜 또 갖고 있어? 이거 불러다 찍으면 되지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 갖고는 RDB 설계 못해요. 데이터 모델링. 왜 못하냐 하면 그렇게 디스크가 아까우면 왜 좋은 차 타요? 편안하게 탈라 그러지. 기름 많이 먹는다고 걱정하려면 저거 뭐라 그래? 벤츠나 에코스 탈 필요가 없죠. 기름 싸게 먹히려고 하면 그런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단가라는 건 뭐냐면 1,500원이 있는데 주문할 때 당시에는 1,000원일 수도 있어요. 다만 요거 주문할 때 레퍼런스를 할 수 있잖아요. 이걸 불러다가 세팅을 시켜준다 그러면 수십 년이 지나더라. 아유 이놈의 상품 말이야. 지금은 1,500원인데 몇 년도에는 여기 주문 일자가 있으니까 몇 년도에는 우리가 100원에 주문했어. 이거를 볼 수 있는 히스토리컬하게 보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주는 게 좋아요. 이제 옆으로 좀 빠졌는데 2차 정규형은 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상품 코드에 대해서 상품명 단가가 1차 정규화에서 했던 이 안에 있었잖아요. 여기 그게 테이블화로 나가는 거예요. 뭐로 나가야 돼? 슈퍼 타입으로 나가야 돼. 슈퍼 타입으로 나간다는 게 뭐야? 나한테 포린 키를 만들고 나가야 돼.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되는 거야. 나한테 슈퍼 타입으로다. 얘를 찢어낸 거야. 그래서 주문 상품.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거지. 그럼 제 3차 정규화는 뭐라는 거야? 3차 정규화. 뭐라 그랬어요? 2차 정규화형을 대상으로 하는데 뭐라는 거야? 프라이머리 식별자를 제외한 나머지 속성 간의 종속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자, 보자. 그럼 2차 정규화를 봐야 되겠네? 그럼 갔어요. 여기서 보세요. 종속관계를 따질게요. 주문 번호를 알면 고객 번호 알 수 있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종속되는 게 아니죠. 고객 번호 알면 고객명을 알 수 있을까? 맞죠. 고객 번호 알면 고객명을 알 수 있잖아. 그럼 얘는 프라이머리 키가 아니었죠. 주문 번호는 아니었잖아. 이건 PK니까 애초에 3차 정규화 대상이 아니네. 고객 번호 알면 고객명을 알 수 있지요. 그러면 고객 번호에 대해서 고객명은 뭐에 있다? 함수적 종속관계에 있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 모델링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함수 종속 관계를 이해하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볼게요. 고객명, 고객번호에 대해서 함수적 종속 관계가 있다면 이걸 뭐 하라는 거야? 슈퍼 타입의 엔티티로 뽑아내라. 이게 3차 정교화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번호, 고객명이 아까 여기 있었던 걸 갖고 오는 거야. 슈퍼 타입으로 빼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나한테 포린키를 그 자리에다 만들어 놓고 빠져나갔죠. 아, 보세요. 이게 얼마나 재밌는 건지. 맨 처음에는 이런 엔티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1차 정교하니까 이렇게 됐어. 이렇게 1차 정교를 가지고 또 2차 정교하니까 어떻게 됐어? 이렇게 됐어. 이렇게 그려졌어. 그러더니 3차 정교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어이구, ERD 몰골이 갖춰지네.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이 데이터 모델링을 해가는 이 과정을 정교화 방법에 의한 데이터 모델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엔티티 4개로 해서 이렇게 되면 아까 그 예제에서는 완벽한 데이터 모델이 나오는 거죠. 고객은 주문을 하고, 자,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주문 항목은 최소한 하나 이상은 있어야 되겠고, 상품은 이쪽에 한 번도 안 나타날 수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주면 이게 릴레이션이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그려서 기분 나빠요? 그럼 보세요. S전자라고 나온 게 S전자가 몇 번 나오나 보세요. 여기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선을 그어봐라 이거지. 릴레이션을 그어보면 0, 1, n이 나올 수 있다는 걸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내가 말하는 1, 0, 1, n을 이걸 있잖아요. 하기 싫으면 데이터 값을 집어넣고 선을 그어보면 안 거지네. 얘는 있는데 선이 한 번도 거지는 게 없네. 그럼 이게 0이 되는 거고 한 번밖에 안 거지네. 그러면 1이 되는 거고 이게 2번, 3번 거지면 n이 되는 거니까 이쪽은 n이고 뭐 이렇게 따져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는